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러즈 펑셔널 API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겠습니다.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번 강의에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퀀셜 API와 펑셔널 API의 차이부터 시작하여 인포트과 레이어 연결 방법, 다중 입력 출력 모델, 잔차 연결, 모델 시각화, 그리고 복잡한 아키텍처 설계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시퀀셜과 펑셔널 API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셜 API는 레이어를 순서대로 쌓는 단순한 방식으로 마치 직선 도로처럼 한 방향으로만 진행됩니다. 반면 펑셔널 API는 복잡한 그래프 구조를 만들 수 있어 레이어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퀀셜은 일렬 구조로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펑셔널은 복잡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퀀셜 API는 캐러즈, 시퀀셜의 레이어 리스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댄스 64개 유닛, 릴로 활성화 함수, 입력 형태 784차원을 가진 레이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댄스 32개 유닛, 릴로 활성화 함수를 거쳐 마지막으로 댄스 10개 유닛,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로 끝납니다. 반면 펑셔널 API는 캐러즈 인포트로 입력을 정의한 후 레이어를 함수처럼 호출합니다. 댄스 64 레이어에 인포츠를 전달하고 그 결과 X를 다음 댄스 32 레이어에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러즈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지정하여 모델을 생성합니다. 시퀀셜은 레이어를 리스트로 쌓지만 펑셔널은 레이어를 함수처럼 호출하여 연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펑셔널 API가 필요할까요? 실무에서는 단순한 일렬 구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받는 다중 입력 모델이 필요하거나 분류와 회귀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중 출력 모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스네트처럼 중간 결과를 나중에 재사용하는 잔차 연결도 필요합니다. 시퀀셜 API로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중 입력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다중 출력은 여러 종류의 예측을 동시에 수행하며 잔차 연결은 중간 결과를 재사용합니다. 펑셔널 API는 캐러즈 인포트로 시작합니다. 입력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쉐입는 배치 차원을 제외한 형태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28x 28 흑백 이미지는 28, 28, 1로 표현합니다. 네임 파라미터를 지정하면 디버깅과 시각화가 쉬워지며 여러 개의 인포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트과 레이어 연결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러즈 인포트로 28x 28 흑백 이미지 입력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모델의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 레이어를 함수처럼 호출하여 연결합니다. CONB2D 32개 필터, 커널 크기 3, 릴로 활성화 함수를 인포츠에 적용하여 X에 저장합니다. 그 X를 맥스플링2D에 전달하고 다시 CONB2D 64개 필터에 전달합니다. 플래턴으로 평탄화하고 드랍아웃 0.5를 적용한 후 마지막으로 댄스 10개 유닛,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러즈 모델의 인포츠와 아웃포츠를 전달하여 모델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 괄호는 레이어를 생성하고 두 번째 괄호는 레이어의 입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데이터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괄호가 2개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댄스 64 인포츠에서 첫 번째 괄호는 레이어 객체를 생성하고 두 번째 괄호는 파이썬의 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캐러즈 레이어는 콜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어 인스턴스를 함수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두 번째 괄호로 입력을 전달하여 호출하면 변환된 새로운 텐서가 반환됩니다. 이것이 펑셔널 API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다중 입력 모델이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커머스 회사에서 상품을 분류할 때 이미지만 사용하면 정확도가 85%, 텍스트만 사용하면 80%입니다. 하지만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면 정확도가 95%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모달의 힘입니다. 이미지는 CNN으로 처리하고 텍스트는 RNN이나 LSTM으로 처리한 후 두 경로를 컨캐터네이로 합치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중입력, 다중출력 모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입력과 텍스트 입력을 정의합니다. 이미지는 224x224 컬러 이미지이고 텍스트는 길이 100의 정수 시퀀스입니다. 이미지 처리 경로에서는 CONB2D로 특징을 추출하고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 2D로 2차원 특징 맵을 1차원 벡터로 압축한 후 덴스 64로 변환합니다. 텍스트 처리 경로에서는 임베딩으로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고 LSTM으로 시퀀스를 처리합니다. 두 경로를 컨캐터네이로 합친 후 덴스 64를 거칩니다. 다중 출력으로 카테고리 분류는 소프트맥스로 가격 예측은 선형 출력으로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러즈 모델의 두 입력과 두 출력을 리스트로 전달하여 모델을 완성합니다. 하나의 모델에서 분류와 회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잔차 연결의 혁신을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스네트는 152개 층을 가진 모델로 이미지네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층만 넘어가도 학습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스키프 커넥션, 즉 잔차 연결입니다. 레이어의 입력을 출력에 그냥 더해주면 그레디언트가 잔차 연결을 통해 직접 전달되어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레이어는 원본을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무엇을 더할지만 학습하면 되므로 수백 개의 층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잔차 연결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지조엘 블락 함수를 정의합니다. 먼저 슈어트커트 변수의 원본 입력 x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 메인 경로로 두 개의 컨볼루션을 통과합니다. CONB2D 필터 개수 필터즈, 커널 크기 3, 패딩 세임, 릴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고 배치노어 멀러제이션을 거칩니다. 다시 CONB2D와 배치노어 멀러제이션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여기서 핵심은 레이어즈 레드로 슈어트커트과 X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차 연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릴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고 반환합니다. 모델 구성에서는 인포트를 정의한 후 리지조엘 블락을 두 번 호출하고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 2D로 마무리합니다. 슈어트커트의 원본을 저장하고 메인 경로를 통과한 후 레이어즈 레드로 합치는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딥러닝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잔차 연결이 왜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잔차 연결은 고속도로의 비상차선과 같습니다. 정체가 심해도 비상차선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깊은 네트워크에서 그레디언트가 층을 거칠 때마다 점점 작아지는데 잔차 연결이 있으면 그레디언트가 직접 전달되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슈어트커트과 X의 형태가 같아야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다르면 1x1 컨볼루션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대 모든 SOTA 모델인 레스네트, 트랜스포머, 어피션트네트, CONBNEXT가 모두 잔차 연결을 사용합니다. 모델 시각화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라트마델 함수는 캐러즈 모델의 구조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복잡한 모델을 설명할 때 코드 한 줄 한 줄을 읽어주는 것보다 다이어그램 하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레이어의 연결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쇼쉐입스 옵션으로 각 레이어의 입출력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나 문서화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모델 시각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텐소어플로 캐러즈 유틸스에서 플라트마델을 임포어트합니다. 다중 입력 모델 예시로 피처 A는 64차원 입력이고 피처 B는 32차원 입력입니다. 각각 덴스 31을 거친 후 컨캐터네이로 합치고 마지막으로 덴스 1, 시그모잇 활성화 함수로 출력합니다. 캐러즈 마델의 두 입력과 하나의 출력을 전달합니다. 플라트마델 함수의 모델과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 쇼쉐입스 트루로 각 레이어의 형태를 표시하며 소레이어 네임즈 트루로 레이어 이름을 표시합니다. 랭더 TV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방향이고 DPI 150으로 해상도를 지정합니다. 마델 서머리로 터미널의 텍스트 요약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비즈와 파이다트 설치가 필요하며 소세입스 트루로 각 레이어의 형태를 표시하면 디버깅에 매우 유용합니다. 복잡한 아키텍처 설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셉션, 유넷, 트랜스포머 같은 복잡한 아키텍처도 펑셔널 API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듈화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함수로 추출하고 이를 조합하여 전체 모델을 구성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나 어텐션 메커니즘도 모듈화할 수 있습니다. 레스네트, 유넷, 트랜스포머 모두 작은 모듈의 조합입니다. 인셉션 모듈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인셉션 마줄 함수는 여러 크기의 필터를 병렬로 적용합니다. 패스1은 1x1 컨볼루션 경로입니다. 패스2는 1x1 컨볼루션 후 3x3 컨볼루션을 거칩니다. 패스3는 1x1 컨볼루션 후 5x5 컨볼루션을 거칩니다. 패스4는 맥스풀링 후 1x1 컨볼루션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4경로를 칸케터네이트로 합쳐 반환합니다. 모델 구성에서는 224x224 컬러 이미지 입력을 정의하고 CONB2D 64개 필터를 거친 후 인셉션 마줄을 32개 필터로 다시 64개 필터로 2번 호출합니다. 글로벌 레브리지 풀링 2D로 압축하고 덴스 1000개 유닛, 소프트맥스로 출력합니다. 여러 크기의 필터를 병렬로 적용하여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을 동시에 추출합니다. 인셉션 마줄 함수 하나로 복잡한 연산을 추상화했습니다. 모듈화의 장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듈화하면 코드가 읽기 쉬워지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테스트가 쉬워집니다. X 인셉션 마줄 X 64라는 한 줄로 복잡한 연산이 추상화됩니다. 같은 모듈을 여러 번 사용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브 모델을 활용하면 복잡한 구조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추상화는 피하고 적절한 수준의 모듈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시퀀셜 API로는 구현할 수 없지만 펑셔널 API로는 구현 가능한 모델 구조는 무엇인가요? 한 번, 입력층 덴스 출력층으로 이어지는 단순 분류 모델. 두 번, 여러 개의 드랍아웃 레이어를 포함한 과적합 방지 모델. 세 번,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받아 하나의 출력을 내는 멀티모달 모델. 네 번, 배치 노멀러제이션과 활성화 함수를 번갈아 사용하는 깊은 신경망.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받아 하나의 출력을 내는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시퀀셜 API는 레이어를 일렬로만 쌓을 수 있어 입력이 하나뿐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을 받아 처리하려면 각각의 입력 경로를 정의하고 중간에 합칠 수 있는 펑셔널 API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단일 입력에서 단일 출력으로 이어지는 일렬 구조이므로 시퀀셜로도 구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펑셔널 API에서 레이어즈 댄스 64, 액터베이션 릴로, 인포츠, 코드의 두 번째 괄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 번, 레이어의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 생성된 레이어의 입력 텐서를 전달하여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 레이어의 출력 차원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3번, 생성된 레이어의 입력 텐서를 전달하여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펑셔널 API의 핵심 문법에서 첫 번째 괄호는 댄스 레이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괄호는 그 생성된 레이어를 함수처럼 호출하면서 입력 텐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레이어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시퀀셜 API를 직선 도로에 펑셔널 API를 도심의 도로망에 비유할 때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시퀀셜은 GPU 가속을 지원하지 않고 펑셔널은 GPU 가속을 지원한다. 두 번, 시퀀셜은 데이터 흐름이 단방향이고 펑셔널은 역전파가 가능하다. 세 번, 시퀀셜은 단일 경로만 가능하고 펑셔널은 분기, 합류, 건너뛰기가 가능하다. 네 번,
시퀀셜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펑셔넬은 정확도가 더 높다. 정답은 3번. 시퀀셜은 단일 경로만 가능하고 펑셔넬은 분기, 합류, 건너뛰기가 가능하다입니다. 직선 도로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반면 도심 도로망은 여러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합류하거나 갈래로 나뉘거나 지름길로 특정 구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는 펑셔넬 API의 다중 입력, 다중 출력, 잔차 연결 등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 모델에서 고객 구매 이력과 고객 프로필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처리한 후 중간에 합쳐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번, 두 개의 캐러즈 인포트를 정의하여 각각의 입력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 레이어즈 칸캐터네이트를 사용하여 두 경로의 중간 출력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세 번, 캐러즈 모델 생성 시 인포트 매개 변수의 두 입력 텐서를 리스트로 전달해야 한다. 네 번, 시퀀셜 모델 두 개를 따로 학습시킨 후 예측값을 평균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답은 4번. 시퀀셜 모델 두 개를 따로 학습시킨 후 예측값을 평균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입니다. 두 개의 별도 시퀀셜 모델을 학습시켜 예측값을 평균 내는 방식은 엔드-투-엔드 학습이 불가능하고 두 입력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이 학습할 수 없습니다. 펑셔넬 API를 사용하면 두 입력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중간에 합쳐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펑셔넬 API로 다중 입력 모델을 구현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펑셔넬 API 사용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 모든 모델을 펑셔넬 API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두 번, 단순한 일렬 구조의 모델이라면 시퀀셜 API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세 번, 펑셔넬 API는 복잡함으로 프로토타이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 시퀀셜 API는 데프러케이티드 예정이므로 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정답은 2번, 단순한 일렬 구조의 모델이라면 시퀀셜 API가 더 적합할 수 있다입니다. 본문에서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간단한 모델에도 무조건 펑셔넬 API를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일렬 구조라면 시퀀셜 API가 코드가 더 간결하고 직관적이므로 적합합니다. 문제의 복잡도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펑셔넬 API에서 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캐러즈 모델, 인포츠, 아웃포츠 구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번, 인포츠와 아웃포츠는 반드시 동일한 쉐입을 가져야 한다. 두 번, 이 구문은 인포츠에서 아웃포츠까지의 계산 그래프를 정의하고 추적한다. 세 번, 아웃포츠는 반드시 하나의 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네 번, 인포츠 없이 아웃포츠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입력 쉐입을 추론한다. 정답은 2번, 이 구문은 인포츠에서 아웃포츠까지의 계산 그래프를 정의하고 추적한다입니다. 캐러즈 모델은 지정된 인포츠 텐서에서 아웃포츠 텐서까지 연결된 모든 레이어와 연산을 추적하여 하나의 모델로 묶습니다. 이 계산 그래프 덕분에 캐러즈가 순전파와 역전파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포츠와 아웃포츠의 쉐입은 다를 수 있으며 다중 출력 모델의 경우 아웃포츠에 리스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상품 이미지와 상품 설명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델을 펑셔넬 API로 구현할 때 가장 적절한 아키텍처 설계 순서는? 한 번, 텍스트 입력정의 이미지 처리 텍스트 처리 이미지 입력정의 합치기 출력. 두 번, 이미지 입력정의 텍스트 입력정의 이미지 처리 텍스트 처리 합치기 출력. 세 번, 이미지 처리 텍스트 처리 입력정의 합치기 출력. 네 번, 합치기 이미지 입력정의 텍스트 입력정의 처리 출력. 정답은 2번, 이미지 입력정의 텍스트 입력정의 이미지 처리 텍스트 처리 합치기 출력입니다. 펑셔넬 API에서는 먼저 캐러즈 인포트로 각 입력을 정의한 후 그 입력에 대한 처리 레이어들을 연결합니다.
이미지 입력과 텍스트 입력을 각각 정의하고 각각에 맞는 처리인 CNN과 RNN 등을 거친 후 칸캐터네이트 등으로 합치고 최종 분류 레이어로 출력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8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시퀀셜 모델의 한계에 대한 설명 중 본문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 번, 중간 결과를 나중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 2번,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종류의 출력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3번, 대용량 데이터셋에서는 메모리 효율이 펑셔널 API보다 떨어진다. 4번,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입력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답은 3번, 대용량 데이터셋에서는 메모리 효율이 펑셔널 API보다 떨어진다입니다. 본문에서는 시퀀셜의 한계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는 다중 입력, 중간 결과를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잔차 연결,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종류의 출력을 내는 다중 출력을 언급했습니다. 메모리 효율에 대한 비교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이는 모델 구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캐러즈 펑셔널 API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셨습니다. 시퀀셜 API의 한계를 넘어 다중 입력, 다중 출력, 잔차 연결 등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레스네트, 유넷, 트랜스포머 같은 최신 아키텍처를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